얼마 전 사법연수원 44기생들이 졸업을 했습니다. 제가 34기입니다. 제가 딱 10년 전에 졸업을 했고 저는 올해 11년 차 변호사가 됐습니다. 10년 동안 상당히 많은 소송도 해봤습니다. 돈도 처음에는 완전 거지에서 시작했는데 지금은 어느 정도 돈도 있고 제 소유의 차가 있으니까 정말 행복한 거죠. 이번 사법연수생 수료생들의 취업률은 43점 몇 퍼센트 정도라고 합니다. 퍼센트가 무척 낮죠. 근데 취업이 잘 안 된다는 이야기는 제가 수료할 때부터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변호사하고 언제 활황이었던 적이 있나요? 변호사 숫자가 증가함으로써 당연히 변호사는 불황에 닥치게 돼 있습니다. 그건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요즘 변협에서는 변호사 숫자를 줄여야 된다. 늘어나는 변호사 숫자로 인해서 자기들의 밥그릇이 줄어드니까 변호사 숫자를 줄여야 된다고 하는데, 지금 로스쿨 다 만들어져 있고 사법연수원도 다 건물 지어져 있는 상태에서 교수진도 다 확보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태에서 변호사 숫자를 줄여야 된다고 하는 것은 조금은 시대에 역행하는 면이 있어요. 오히려 변호사들이 새로운 업무의 영역을 개척해 나가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봅니다. 예를 들어 변호사들이 예전에는 돈을 많이 받고 했다면은 이제 나홀로 소송에서 서면 지원, 그 서면만 써주는 변호사, 또는 공증하는 업무를 많이 늘려서 공증만 하는 변호사. 지금은 공증하는 변호사들이 몇 년 경력이 있어야 될까요? 공증인법이 개정되어서 10년 이상의 경력이 있어야 됩니다. 저는 할 수 있습니다. 근데 10년 미만의 변호사들은 이제 공증도 할 수 없어요. 근데 공증 업무를 증대시키는 거는 저는 좋다고 봐요. 계약서에 있어서 문서에 있어서 사람들이 싸우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거 내가 안 썼는데, 그 내용 나는 확인 안 했는데, 근데 공증인 앞에 가서 서명을 하게 하고 공증인이 그 문서의 내용을 정확히 설명해서 그 설명을 들은 다음에 문서를 작성하게 되면 문서와 관련된 다툼이라든지 범죄 같은 게 확 줄어들게 됩니다. 형사사건에서도 사문서 위조, 공문서 위조 같은 문제들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공증제도를 확충하게 되면은 그런 문서 범죄라든지 문서로 인한 다툼이 확 줄어들게 됩니다. 근데 아주 빼어난 분들은 계약서를 혼자서 쓰기도 하죠. 혼자서 쓰기도 하는데 당사자들만 쓴 경우에는 계약서의 해석에 관해서 반드시 분쟁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공증인 제도를 좀 더 확충하는 방안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변호사 직역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게 서민들에 대한 무료 법률 봉사. 지금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그 서민들에게 법률 지원을 할 수 있는 거는 그 서민들이 생활보호 대상자라든지 또는 좀 하여튼 경제적 능력이 약한 사람에 대해서만 그 보조하게 돼 있어요. 근데 당사자로부터 의견을 들어본 다음 그 사람의 의견이 충분히 억울하다 싶으면은 결정으로 그분에게 법률 지원을 해줄 수 있는 그런 공적 영역의 확대가 필요한 겁니다. 어찌 보면 변호사가 공적인 업무 영역이라고 사람들이 말을 한다면 그 변호사들에게 공적 업무 영역을 제공할 수 있는 어떤 시스템, 기관, 대한법률구조공단이라는 명칭이 아니더라도 다른 명칭의 어떤 기관을 새로 만들어서 거기에서 변호사를 많이 수용해주면 되죠. 변호사가 되어서 고급 차를 타고 고급 아파트에 살고 그런 걸 바라는 게 아니고, 자기가 지금까지 배워온 것을 가지고 국민들이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또는 법을 몰라서 잡혀 들어간다든지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도와준다는 측면에서 시각을 조금 바꿔서 세상을 바라보면은 변호사가 할 일은 정말 많습니다. 심지어 저 같은 사람도 이렇게 동영상 강의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는 매일 밥을 굶지는 않습니다. 지금까지 밥을 굶은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이 정도만 해도 행복하죠. 다양한 사건들이 저에게 들어와서 저보고 해결해 달라고 하면서 사람들이 수임료도 주지 않습니까? 이건 정말 행복한 겁니다. 사람들이 변호사에게 사건을 맡긴다는 것은 자기의 인생을 맡기는 것과 똑같아요. 그렇게 소중한 사건들을 국민들이 맡겨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변호사들이 변호사 숫자 늘어난다, 내가 취업이 안 되네, 이렇게 당황할 것이 아니고 자기의 역량을 살려서 자기가 제일 잘하는 분야를 개척할 수 있는 어떤 아이디어를 짜낸다면은 할 일은 무궁무진해요. 너무 많은 돈을 벌려고 하면 안 돼요. 지금 당장 한 달에 1,000만 원을 꼭 벌어야 되는데 이렇게 하면 힘든 거예요. 차분히 자기가 하고 싶은 일들을 찾아가는 그런 노력만 하면은 인생이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44기 수료생 여러분들, 그러니까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차근차근 해보세요.
시간 많이 남았습니다. 100세 시대잖아요. 졸업하신 분들 기껏해야 30대죠. 나이 많아봐야 40대. 그죠? 저도 40대입니다. 아직 살 날이 60년 이상 남았네요. 천천히 자기가 하고 싶은 거 해보세요. 충분히 성공할 수 있을 겁니다. 연수원 수료할 정도의 이 IQ와 그리고 그 노력할 수 있는 자세 그리고 지금까지 쌓아온 공부 이런 것들이 나중에는 자신에게 충분히 도움이 됩니다. 우리가 급해서 그걸 찾지를 못하는 거예요. 차분히 찾으면 충분히 성공하실 수 있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